리플이 은행을 설립합니다. 송금과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코인을 무기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공격적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왔던 리플이 아예 자신이 은행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서클의 은행 면허 신청 바로 이틀 후에 전격 발표된 거라서 두 기업에 대한 엇갈리는 시장 반응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의회 입법에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기업들이 은행까지 설립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코인 관련 얘기는 질의응답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뭐 좋습니다. 민생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통화감독청에 은행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클이 은행 면허를 신청한 지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리플이 신청한 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면허입니다. 이건 일반 은행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 관리에 특화된 라이선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리플이 이제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미죠. 이번 은행 면허 신청의 핵심은 바로 RLUSD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에요. 면허가 승인되면 리플은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준비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환매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도 미리 대비하는 똑똑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먼저 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리플의 은행 면허 신청 소식에 대한 시장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XRP 가격이 5% 급등했죠. 그리고 계속 오르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리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커머시움이나 피델리티 디지털 같은 다른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도 연방준비제도 계좌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서클과 리플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텐데 이런 경쟁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리플의 은행 면허 신청에 베트남과의 협상 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락하던 XRP의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일간 추세 변경선 2.3달러에 도전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막판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윗꼬리가 조금 길었다는 점이겠죠. 여전히 2.25에서 3달러 구간의 저항대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해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과 미래산업 투자,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천명했거든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같은 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근 금융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정책, 그 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실망이 컸을 겁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5월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논쟁에서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보형 모델이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이런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만 봐도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이 배제된 것은 아마도 현재 민생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융혁신을 기대하는 시장 관심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략 같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해보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을 보면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의 정책 갈등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을 약화시키고 자본 유출이나 디지털 뱅크런 같은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 USDC 폭락 사례를 근거로 안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이 변방의 실험적인 수단이 아니라면서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국은행과 정책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채 수요 창출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입니다. 한편 서클은 리플보다 먼저 미국 통화감독청에 은행 면허를 신청했는데요. 목표는 자사의 USDC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서클이 신청한 것도 리플과 같은 국가 신탁은행 면허인데요. 이들의 계획을 보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식이나 채권까지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야심찬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리플이 서클의 은행 면허 신청 소식을 듣고 단 이틀 만에 똑같이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맞불 작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서클은 IPO 성공 이후에 전통금융과의 통합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리플은 곧 시행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미리 대비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력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리플은 심지어 뉴욕 금융서비스국과 통화감독청, 이 두 곳의 감독을 모두 받겠다고 하면서 투명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리플의 은행 면허 신청 소식이 나오자마자 서클의 주가는 7.56% 급락했거든요. 반대로 XRP는 5% 올랐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리플의 움직임을 서클에게는 위협으로, XRP에게는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통화감독청이 보통 120일 안에 심사를 끝내니까 앞으로 약 3개월 안에 누가 먼저 승인받느냐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으로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단숨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5일선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거 무조건 밀어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아주 재미없어지니까요. 그저께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발생했던 비트코인 ETF는 어제 그 절반이 다시 유입됐습니다. 이로써 엊그제 매도가 단발성 이벤트 같은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승장에서 자꾸 겁먹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니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남보다 빠르게 들어가야 돈 벌 수 있겠죠. 그 판단이 잘 안 된다면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리플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리플은 이미 패드나우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피나스트라라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이미 패드나우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리플이 RLUSD뿐만 아니라 XRP도 함께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서클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리플은 자체 네이티브 토큰인 XRP를 갖고 있고요. 이미 300여 개 금융기관이 XRP를 활용한 실시간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SEC와의 소송 문제도 완전히 매듭지었기 때문에 XRP 역시 결제 전용 자산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의 이번 움직임이 정말 엄청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거든요. 리플이 은행 면허를 받게 되면 RLUSD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예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시스템 구축의 실질적인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 정부 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거죠. 이건 디지털 자산이 공식적인 준비금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리플이 이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콜롬비아, 몬테네그로, 홍콩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기술 샌드박스 프로그램에도 공식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이 이미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은행 면허가 승인되면 이런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질 테고 미국의 국가 디지털 자산 개발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자, CBDC, RLUSD, ETF,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에 나스닥 상장까지 리플의 호재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 모으는 분들은 이 리플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XRP 루인 바뀌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